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어가 부정이네요. 부정. 일단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안면도 방면으로 갯벌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서해 그 휴게소, 바로 서해대교 밑에 있는 휴게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들렸다가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을 보게 됐어요. 얼굴은 그렇게 이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아하고 단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얼굴이 좀 아른아른 거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한눈에 반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미소가 계속 웃고 계신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분을 여러 번 마주치게 됐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3분 동안 계속 마주치게 됐고, 그리고서 서해대교 무슨 관람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내려갔는데 또 거기에도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자주 마주치게 돼서 기억에도 오래 남지만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계속 싱글벙글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이 원래 그런 웃음인지 아니면 노력해서 그런 웃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입가의 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고 눈은 항상 이렇게 처져 내려와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웃는, 누군가가 딱 보면 오해할 정도로 나를 보고 웃나? 이럴 정도로 계속 얼굴 모습이 웃는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잠깐 스쳐갔던 인연이고 몇 번 보긴 했지만은 그게 전부인데 며칠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웃음이라는 게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입꼬리 올리려고. 원래는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닌 기계를 상대하는 일을 하면 상당히 표정이 무표정에다가 화난 표정,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계 상대가 아닌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서 할 때는 조금 짜증도 많이 내고 하지만 그 외의 곳에서 일을 할 때 한 번도 짜증을 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는. 물론 노래방에서도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짜증을 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순간순간 좀 불쾌한 표정이나 힘든 표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한 번도 표정을 찡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웃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디 가서든 인상 좋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 인상이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물론 일을 하면서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인상 좀 펴라, 불만 있냐, 어디 아프냐, 이런 등등의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혹은 어떤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인상 좋다는 소리, 그리고 참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을 봤는데 저게 정말 제대로 된 웃음이구나, 제대로 된
좋은 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생각 안 나는데 그 웃던 해맑게 웃고 정말 아무런 뭐라 그럴까 가식 없이 아무런 뭐 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웃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또 해주고 싶어서 머릿속에서 한 번쯤 생각했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내고 계속 말을 해야 좀 더 전달력 있는, 좀 더 호소력 있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 밖으로 한번 내뱉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내뱉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훨씬 더 공감되고 진정성 있고 전달력이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꺼내봤던 거고 연습 삼아서 꺼내봤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웃는 인상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선택한 단어는 부정이죠. 저도 한때는 긍정적인 이야기 하려고 6분이 흘러가네요. 저도 한때는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부정적이긴 해요.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지금은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고 낙천적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 보면 반갑고 기분 좋고 이해가 되고 또 부정적인 분들 보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다른 거야 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었냐면요. 지하철을 타면 항상 선로를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는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있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없는지 그런 거. 그리고 지하철 안으로 타면 항상 지하철 문 앞에서 횟집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비상시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하루에 12번을 타면 12번 다 보면서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숙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그려질 정도로 숙지가 되어 있어도 항상 문 앞에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고가 일어나서 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출입문 쪽에. 그 정도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솔직히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을 만나보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깥에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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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상상이 드세요? 혹시 어디에 불났나? 어떤 사고가 났나? 누가 돌아가셨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상상은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런 물음을 하면 좀 이렇게 저처럼 약간 반대 성향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니 좀 긍정적인 답을 하세요. 누가 살아났구나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 물음을 거짓말 좀 더 못해서 500명 이상 분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하면 한 200~300명 분들한테 물어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봤었고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 만나면서 물어봤던 내용들인데 그분들 중에 100명물이라고 하더라도 99명은 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사고가 났나? 누가 죽었나? 어디서 불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99명 중에서 정말 낙천적인 긍정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방어 본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갖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꼭 내 인생에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구나. 어떤 새 생명이 살아났구나. 불이 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서 불이 났나? 어딘가에서 불이 났나? 누가 다쳤나? 누가 사고가 났나?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거를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것보다 다른 시선으로, 다른 생각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선을 조금은 갖고 있고, 그 비판적인 시선은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야지만 더 대처를 할 때 훨씬 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효과적인 좋은 그런 대처 방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개입을 해서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겠죠. 실천도 못 해보는 경우도 많고 생각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 돼, 어차피 안 돼, 이러니까 안 되지, 뭐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이런 부정적인 걸로 멈춰버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래 나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괜찮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건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고,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발판이 되는, 신호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거는 삶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밀어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라는 사람도 그렇게 지금 같은 생각을 바로 했던 건 아니에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살다가 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또 한동안은 한 몇 개월 동안은 엄청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너무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초긍정이든 초부정이든 둘 다 진짜 너무 과하면,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모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생각하는 거, 사는 거, 환경,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다 저렇다 정답이나 정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한테는 초긍정, 초부정보다 긍정 70에서 80, 부정 10에서 20%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라의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너무 부정적이시라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노력도 해보시고요. 너무 초긍정이라면 한 번쯤은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번쯤은 비틀어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좀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좀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또 최적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한번 전환도 해보고 비틀어도 보고 고지식하게 한번 올곧게 믿고 나가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더 좋은, 더 효과적인,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꼭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게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 인생에 가장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1%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숫자로 표현해서 100%가 최고치라고 했을 때 이제 겨우 저의 인생에 있어서 1%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습관화하고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꼭 저라는 사람한테 최적화된,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아 그래 저 사람 괜찮은데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물론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다만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좀 독단적이 아닌 다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지능? 뭐 이런, 요즘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걸 부정적인 거를 결합을 시켜서 한 번쯤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또 비틀어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자의 부정이 아닌 그러니까 웃음에 대한,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정말 그 미소,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그 미소 자체도 누군가한테는 뭐 내리쓰게 콱 박혀서 오랫동안 기억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뭐 휴게소에서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이 딱 본 게 전부인데, 고작해야 그분을 만난 시간은 2분에서 3분이 전부인데 아직까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웃고 있으셨고요. 좀 뭔가 잘못 보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이런 좀 착각도 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냄으로써 나중에 누군가한테 또 할 때 훨씬 더 정갈하고 또 정돈이 잘 된, 그리고 전달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꺼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연습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